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지방에서 항암 치료 왔는데 일정이 꼬였다. 볼모 잡힌 환자들 분통.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의사를 한 명도 증언 안 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인데 환자를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으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자기 밥그릇만 챙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우려했었던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되면서 19일 전국 곳곳의 병원에서는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마비 현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이탈이 늘어나면서 진료 공백과 수술 차질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외래 진료 대기실이 인산 이내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죠. 의료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2, 3주가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는 2차 종합병원으로 전원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당장 골든타임을 지켜야 할 응급실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인데 교수 인력과 전임의들의 전공의가 맡던 당직 근무를 대신한다라고 하더라도 파업이 장기화되면 이들 인력의 업무에 피로도가 집중돼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입니다. 2월 6일 의료집행부의 집단 행동과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어제 2월 19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진료 유지 명령과 의협집행부 2명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사전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의료 테마 원격 진료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나노 엔텍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케어랩스도 상한가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인성 정보 역시 8%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지으면서 원격 의료와 진료 테마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하루였고요. 빅5 병원 수술, 진료 일정 조정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 전공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장기화될 때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은 부분이고요. 향후 2, 3주가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 앞가림 먼저 글로벌 중앙은행 4년 금리 동행 마침표를 찍다.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통화정책 각자 도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금리 인하부터 인플레이션 국면의 긴축까지 지난 4년간 보폭을 맞춰온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각자 도생을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와 침체 가능성 등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당장 이달부터 일부 중앙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동결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도 3, 4월 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뉴질랜드와 일본의 금리 인상 전망은 동결 또는 인하 수준에 들어선 다수 선진국 은행들과는 좀 다소 다른 방향의 모습입니다. 인하 시점 전망이 밀리고 있는 미국과 달리 스위스는 오히려 조기 금리 인하론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통화정책 전망이 안개 속인 것으로 꼽혀지고 있고요. 영국은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수록 각자 도생의 기류가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구 증가율이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 공급망, 그리고 주택 수요와 공급 등 저마다 다른 구조적 문제에 맞서서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국 기준 금리 추이를 살펴보시면 이 맨 밑에 빨간 줄로 마이너스 금리를 나홀로 유지하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이 보여지고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 정책 전망 살펴보시면 미국은 3월 인하로는 일단은 후퇴를 했죠. 6월 이후로 인하가 첫 번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의 8월 인하 시점이 좀 유력하다라는 전망입니다. 뉴질랜드는 물가 불안에 2월 인상 가능성도 높은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3, 4월 중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위스는 3월 인하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등 제각기 사정이 좀 다른 모습이죠. 팬데믹부터 이어진 정책 연대가 흔들리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6월까지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6월 이후에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은 좀 적어들어지고 있는데 뉴질랜드와 일본의 경우에는 1, 2분기 내 인상이 유력하고요. 스위스는 조기 금리 인하론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출 2배 뛴 저비용 항공, 노선과 채용 늘린다. 네, 세 번째 소식, 항공사 관련된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엔데믹 이후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저비용 항공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영 실적 호조에 올해에도 꾸준한 여행 수요가 예상되면서 추가 인력 확보에도 나서는 모습이고요. 채용 역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 6,993억 원으로 전년보다 144%나 급증했고요. 역대 최대인 2019년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적자에서 완벽하게 탈출한 모습인데요. 2월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티웨이 항공 역시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은 1조 3,320억, 영업이익은 1,570억으로 일단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요 LCC 매출의 변화 살펴보시면 제주항공이 이끌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 역시 좀 적자에서 탈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항공사는 코로나 특수를 누렸었던 화물 사업의 실적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상 최대인 14조 5,751억의 매출을 기록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매출 6조 5,321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지만 영업이익은 45%나 급감했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LCC와 반면 대형사는 나란히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대한항공 쪽으로 편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눈으로 앱을 켜고 안내견 역할도 한다. AI폰 대전 펼쳐진다. 마지막 소식 전달드립니다. 오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통신 행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는 삼성전자와 중국 제조사의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한자리에 모여 자웅을 겨루는 첫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양국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진출의 핵심 길목인 유럽 시장과 AI폰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능과 전략을 선보이고 이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펼칠 예정이고요. AI폰은 생성형 AI 모델인 대형 언어 모델을 내장해 인터넷 없이 고성능 AI 기능을 구현하는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갤럭시 S24는 자체 개발한 가우스와 구글 제미나이를 포함한 여러 LLM을 합친 부분이고요. 실시간 통화 통역과 문자 번역, 웹사이트 번역과 요약, 사진과 영상 편집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수장인 노태문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과 경계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등이 참석해 비즈니스 미팅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AI폰 특징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는 실시간 통화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서클 투 서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너의 매직 6는 사용자 시선에 따라서 앱 동작이 반응할 것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비보의 X100 같은 경우에도 70억 개 매개 변수로 LLM이 탑재가 됐고요. 샤오미와 원플러스 역시 함께 지켜보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AI폰은 2027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40%를 차지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유럽은 인도와 함께 삼성전자와 중국 제조사가 각축을 벌이는 몇 안 되는 격전지인 만큼 올해 누가 현재 AI폰 수요를 선점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혀지고 있고요. 중국의 AI폰 대부분은 자국과 인도 위주로만 판매돼 이번 MWC 출품이 사실상 글로벌 데뷔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를 고도화로 가속화할 전망이고요. 이 대세와 관련해 전략 발표 역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사 역시 챗봇 등 신기술 추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럽과 일본 등 인도 등에서 점유율을 좀 각축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